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올해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10주년을 맞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탁발 모금 재연에 나섭니다.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도 처음 출품작을 받아 개최합니다. 도선사가 동화사 전주지 허운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출가 열반제일 정진을 회양했습니다. 허운스님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구속받지 않는 대자유, 열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말사인 안양 산막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주지 성무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도 현장에 관계자를 급파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진각종이 스승 재교육 과정인 제19기 심학과정과 제14기 아사리 과정 수료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도 종사 행계를 품수할 자격이 주어지는 아사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문화재청 등이 경주 황복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5차에 걸친 황복사지 발굴 성과를 확인하면서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올해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10주년을 맞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탁발 모금 재연에 나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위축된 기부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인데요. 지난해 호평을 받은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도 처음 출품작을 받아 개최합니다. 올해 중앙신도회 주요 사업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보시문화 확산과 불교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가치를 담아 2012년 문을 연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수도권뿐만 아니라 교구본사별로 행사를 이어가며 연등회에 이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축제장으로 자리 잡은 행복바람이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나눔문화 캠페인 확산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기부금 모연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얼어붙은 기부문화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오는 9월 온라인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지역 문화제를 통한 탁발 행렬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지역문화 창달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행복바람이 나눔문화 캠페인 즉 모금 활동을 추동하는 역할도 큰 기능이 있거든요. 전 세계 15개국의 다양한 불교 영화를 한데 모아 국내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는 올해 단편 영화 출품작을 접수합니다. 오는 8월 하순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개최 예정인 제2회 불교 영화제는 새로운 불교 영화뿐만 아니라 신인 감독 등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분량이나 제작 연도에 제약 없이 불교적 연관성이 담긴 작품이면 출품 가능하며 마감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 메신저 앱 비톡을 다음 달 출시해 불자 역량 결집 정보화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포교의 마중물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그런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서 비톡 메신저에 가입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려고 해요.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비톡 상용화로 이용자들에게 불교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비 불자들의 불교 입문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전국 사찰에서 지난 10일 시작된 출가 열반제일 특별 정진 기도가 어제 일제히 회양됐습니다. 삼각산 도선사는 전 동화사 주지 허운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봉행하고 출가 열반제일 특별 정진을 회양했습니다. 허운스님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생멸하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대자유, 열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담 스님의 가르침을 잇는 서울 강북 대표 사찰 삼각산 도선사가 어제 전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초청 법회로 출가 열반제일 특별 정진 기도를 회양했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매월 1일 시작해 21일 동안 이어가는 우리말 금강경 독송과 관음 기도에 이어 출가 열반제일 석가모니 정근을 신도들과 함께하고 허운 스님을 법석에 모셨습니다. 허운 스님은 먼저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이겨내온 모두에게 격려를 보내며 수행하기 좋은 기회로 생각의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배면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비대면의 대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지만 나는 한없이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참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를 만나는 데는 무슨 방역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QR코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허운 스님은 자기를 만나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고 부처님 말씀이라며 29에 출가하고 열반에 들기까지 부처님의 삶을 되짚으며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불자들은 특히 열반의 의미를 쉽지만 명확하게 풀어가는 허운 스님의 법문에 눈과 귀를 떼지 못했습니다. 차는 여러 번 바뀌었는데 주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셨다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멸도예요. 멸도. 그것을 줄이면 인멸이라고 그래요. 혹은 입적이라고도 하고 원적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원각이라고도 하고, 불교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 궁극의 목적이 바로 이 열반에 있는 거예요. 그 열반을 이루면 어떻게 되냐? 무엇이든지 영원한 거예요. 항상한 거예요. 허운 스님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와 즐거움이 열반의 공덕이라며 망상과 집착을 떼어내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찾아가는 수행을 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에 있든 비록 내 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진리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말사인 안양 산막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주지 성모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14분경 산막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헬기 2대 등을 포함해 장비 26대와 소방관 6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인 4시 30분경 초기 진화를 완료했지만 주지 성모 스님은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입적했으며 종무소 1개동이 전소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도 화재 발생 후 호법부와 문화재 관계자를 현장에 긴급 파견해 화재 발생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산막사는 677년 통일신라 때 원효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 문화재 자료인 대웅전과 명부전, 경기도 유형문화재 3층 석탑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가 수산당 지종대종사 열반 제10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경내 대웅전에서 열린 추모제는 상단불공의 추모 입정, 육성법문, 주지 무공스님과 문도대표 진각스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원로의원 성호대종사를 비롯해 스님들은 조사전으로 이동해 수산대종사 영정에 차를 올리고 수행자로서 소탈한 삶을 살았던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고불총림 방장으로 후학들을 제접하며 제다와 불복장 작법에도 조예가 깊었던 수산 스님은 2012년 영광 불갑사에서 법납 73년, 세수 9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의 모금 캠페인에 불교계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정사 총무국장 인광스님과 재무국장 해조스님은 주지 정념스님을 대신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경북 울진과 강원 산불 피해 지원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사찰 피해는 크지 않지만 산림이 많이 훼손돼 안타깝다며 항상 산불에 주의하고 무엇보다 사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월정사 국장 스님들은 수많은 사찰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각종은 스승의 단계를 행계라고 하는데요. 행계의 승급을 위해선 단계별로 1년 과정의 재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도 어제 종사행계 품수 자격이 주어지는 아사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국밀교의 대표 종단인 진각종이 어제 스승 재교육 과정인 제19기 심학과정 7명과 제14기 아사리 과정 11명의 수료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어 제15기 아사리 과정과 교학과정 20명의 입학식도 진행했습니다. 진각종은 스승의 단계인 행계 승급을 위해선 1년 과정의 교학과정과 심학과정, 아사리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진각종 교육원은 이른 스승 재교육을 통해 현세 정화의 다양한 교화 방편을 마련하고 종단 발전의 중추적 역할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맹정진으로 실천하는 우리 종단의 중추적 역할과 더불어 종단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도 이날 종사 행계를 품수할 자격이 주어지는 아사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도진정사는 종교의 생명은 포교이며 그 근간은 교육을 통한 역량 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또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더욱더 우리 교화 포교나 교화 현장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한편 이날 스승 재교육 과정 수료 입학에 이어 진기 75학년도 진각대학원 수료식과 진기 76학년도 입학식도 이어졌습니다. 진각대학원은 진각종 스승인 정사와 전수를 양성하는 도제 양성 교육기관으로 기초과정인 인정과정과 본과정 각각 2년씩 총 4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각대학원장 정효정사는 종단의 미래를 이끌 주역이 될 것이라며 입학생들을 격려하고 열정적으로 배움에 임하길 당부했습니다. 각자가 처한 임시로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배운 것을 직접 체험하고 실현하여 세상 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진각종은 한국밀교의 미래를 책임질 스승들의 교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 과정의 다양한 방편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지난 15일 교내 정각원에서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을 초청해 2022학년도 1학기 개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이영경 총장을 비롯해 4부대중이 동참해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새로운 동국의 혁신과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은 대립이 없을 때 소통과 조화가 이뤄진다며 바로 이것이 화엄세계이고 동국의 세상이라고 설하며 경주 캠퍼스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영경 총장은 지난 2년 동안 필요한 분야의 학사 구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진단평가 등의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교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경주 황복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5차에 걸친 황복사지의 발굴 성과를 확인하면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돌아보고 체계적인 정비 계획과 함께 미조사 구역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를 논의했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경주 낭산 북동쪽에 있는 황복사지. 654년 의상대사가 출가한 곳으로 알려진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1942년 국보 황복사지 3층 석탑을 해체 수리할 때 종묘적 기능을 한 왕실사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명문을 사리함에서 발견했습니다. 황복사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시 발굴 조사를 시행한 결과 유적의 성격, 내부 공간 구조, 역사적 가치를 밝힐 수 있는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차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방지 및 사육에 대해서 금동, 불상과 보살상 유물이 출토되면서 그 3층 석탑 사이에 명문에서 하게 되는 종묘 성년 선언 바람의 실태를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어제 경주 힐튼 호텔에서
경주 황복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황복사지 삼천석탑과 화려한 출토 금제열의 일상과 금제열의 자상, 산점이 국보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발굴조사를 거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한 자리가 학술 대회에서 주보돈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낭산과 황복사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주보돈 명예교수는 낭산에 있는 다른 사찰과 관계를 근거로 신문왕대에 창건된 사찰 정도로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며 다양한 정보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복사를 5년에 걸쳐 발굴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나의 정답만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해봄으로써 발굴 결과와 가지는 정보를 또 나아가서는 신라사, 신라문화에 대한 이날 황복사지의 역사적 가치 및 특성, 발굴 성과, 3층 석탑 제작 시기와 사지와의 관계, 가람 조형과 변천, 건축적 고찰, 유적 정비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토대로 황복사지의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미 조사구역 발굴 조사를 시행해 신라 왕경에 대한 조사와 연구, 복원, 정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문화재청이 디지털 콘텐츠로 만나는 문화유산을 주제로 제1회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경진대회 공모부문은 디지털 기획, 콘텐츠, 문화유산, 메타버스 등 2개 분야로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부문별로 기획력, 창의성, 활용도, 대표성, 충실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선 우수팀이나 개인을 선발하고 전문가 조언 등을 거쳐 총 2,6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공주에서 열리는 2022 디지털 문화유산전에서 특별 전시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전시회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제 구호 NGO 월드머시 코리아 대표이사 현준 스님이 모교 동국대학교에 5천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현준 스님은 지난 15일 윤성희 동국대 총장을 만나 교육불사가 내 평생의 과업인 만큼 모교 동국대 학생들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비와 봉사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준 스님은 현재까지 동국대에 약 1억 3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동국대 참사람 봉사단 해외 봉사 활동에도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소유의 스승 법정 스님이 이끌었던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2022년 대학생 장학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의 사찰, 단체 소속 신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득구간 5구간 이하이며 성적은 직전 학기 평균 학점, 비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장학생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해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3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